유형 1번 보면은 등식이라는 거는 얘는 등호가 뭐냐면 이렇게 식 안에 는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 등호가 있는 식을 무조건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 867번에 1번 봐봐라. 1번 보면은 x라고 돼 있다. x 더하기 2. 얘가 등식이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 등식일 거 아닐까? 아니죠. 왜? 등호가 없으니까. 는이 없으니까. 얘 이제 별 내용 아니라는 얘기야. 괜히 말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6이래. 이걸 풀지 말고요. 이 식 자체에 등호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등호 있지?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다. 선생님 얘 5인데요? 5랑 6이 어떻게 같아요? 그건 내가 알도 아니지. 식소간에 뭐 등호만 있으면 등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등호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 부등호라고 얘기하지. 이상, 이하, 이건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런 부등호가 쓰인 식, 이 위에 식을 무슨 식이라 그러냐? 등식이 아니라 부등호가 쓰여서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5랑 5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네. 얘들아, 그럼 이거는 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 그치. 부등식이죠. 그럼 얘도 등식이 될 수 없네. 4번도. 그 다음에 5번 2x 플러스 x 는 6이래. 얘 뭐야 그러면? 등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식 2개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유형 2번은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박스 안에 뭐 파란 줄 친 부분이 있을 거야. 유형 2번 박스 안에 보면은 어떤 수 x의 세배에 2를 더한 값은 값은 17이다. 이제 유형 2번에서 뭐 시키는 거냐면은 이런 문장을 보고서 내가 수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수 x의 세배래. 그러면은 뭐라고 쓸까? 그치. x 곱하기 3이니까 3 숫자를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3x에다가 2를 더한 값은 은이니까 등호는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 쓸 줄 알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870번부터 이어서 한 5문제 나오는 것들이 문장을 보고서 수식으로 잘 바꿔 써보자라는 의미이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거기는 연습하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을 볼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봐보면은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와. 방정식의 해라고 나오는데 해는 쉽게 말하자면 답이에요. 답. 이제 답인데 방정식 여기 선생님이 잠깐 슬쩍 적어놨거든요. 일단 알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등식, 아까 유형 1번에 나왔던 등식은요 둘로 쪼개져. 뭐랑 뭐가 있냐면 방정식이랑 항등식 얘네 둘을 합해가지고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둘 다 처음 보는 단어지 사실은. 그쵸?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식 정리했던 거 기억해? 뭐 4x 플러스 3x 플러스 7 뭐 이런 거 식 막 정리하는 거 했었었잖아. 그거 정리하는 거는 아마 여기 안에서 둘 다 쓰이는 내용이어서 지난 시간에 연습하고 일로 넘어온 건데 이 방정식이 뭐냐 하면은 봐봐라. 뭐 해볼까?
뭔지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봐봐. 내가 여기 x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이 우변의 0이랑 똑같이 얘가 나올까? 계산을 해서. 그치? 그러면 6 말고 여기 x자리에 이 마이너스 6이 지금 해라고 했거든요. 해라는 말은 이 x값의 답이라는 소리야. 근데 마이너스 6을 넣어봐. 그럼 이거 더해갖고 0이 나와? 안 나오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해다 아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게. 이 위에 식에다가 선생님이 x는 마이너스 6을 넣었더니 얘가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이 하지 않았고 x는 6을 넣으니까 얘가 성립했어 안 했어 등호가? 성립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해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x값을 어떤 거 넣을 때는 성립하지 않다가 또 어떤 거 넣으니까 또 성립을 했지. 그치?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을 때는 거짓이고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6을 넣으니까 이번에는 성립하고 참이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음에 따라서 참, 거짓이 이렇게 갈리는 이런 위에 네모 같은 식을 이런 식을 뭐라 그러냐?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x값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100도 있고 1234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은데 3분의 1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 숫자를 만들자면. 근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방정식은 x값 답이 이해되겠어? 그래서 방정식은 그런 애고 항등식은 있잖아. 항등식은 x자리에 내가 어떤 숫자를 때려 넣든지 간에 항상 등호가 만족해.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겠지. 항등식은 뭐라고 뜻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아마 저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아직 뭐 펴보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아까 875번에 1번 얘기하다 잠깐 말하는데 1번은 해가 아니었었지. 마이너스 6을 넣어보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러면 얘도 와보자. 이번에는 x자리에 해가 0이래. 그러면 여기에다 0 넣어봐봐. 그러면 등호 기준으로 왼쪽 변을 좌변이라 그러고 오른쪽 변을 우변이라 그래. 그러면 좌변에 0 넣으면 좌변 얼마 나와? x자리에 0 대입해봐. 좌변 얼마 나와요? 어려워? 0 빼기 4가 얼마야? 0 빼기 4 마이너스 4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변에 x자리에 0을 넣어봐. 그럼 얼마예요? 4. 자, 그럼 양변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건 해가 아니다. x는 0은? 해가 아니다.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해가 5래. 그러면 좌변에 x자리에 5를 넣어보자. 그러면 5 마이너스 이거 얼마 나와요? 좌변은? 2분의 4니까 약분해서 답을 말해야 되겠지? 그래서 2. 그 다음에 얘도 넣어보자. 우변은 5분의 x에다 5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5 더하기 1 최종값 얼마 나와요? 2.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x는 5라는 값이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쓸 때는 x는 5 이렇게 씁니다. x 값이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를 찾는다. 근데 해를 사실은 이렇게 찾진 않아요.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자. 한 장을 넘겨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항등식. 그러니까 이런 식이 만약에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모른다 하면은 x자리에 자꾸 뭐 0도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고, 만약에 x자리에 1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고 100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럼 이건 무슨 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보여줘요. 네, 880번. 자, 항등식은요 있잖아. 1번은 괜히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4번을 한번 봐볼게요. 4번. 2의 x-4는 2x-6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좌변을 한번 봐보자. 근데 괄호가 있는 채로는 양쪽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 좌변만 볼 때 괄호를 좀 풀어내자. 그럼 뭐 한다는 소리예요? 분배 법칙. 그치? 그럼 분배 법칙 해볼까? 불러볼까? 2x 6. 그쵸? 이렇게 했더니 좌변이랑 우변이 어때요? 같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좌우변이 당연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x자리에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면 당연히 같겠어, 다르겠어, 좌우변이? 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상식적으로 양변은 어떠할 것이다? 얼마인지 내가 알 필요는 없지. 왜?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숫자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식은 무슨 식이다? 그렇지. x값에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된다. 그러면 항등식의 포인트는 있잖아. 양변을 이렇게 괄호를 풀어봤을 때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괄호를 풀어봤을 때 좌변과 우변의 식 생긴 모양이 이렇게 같아야 항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거 봐보자. 1번에 얘는 조금 이제 헷갈리게 생겼어. 모양이 같은지 안 같은지 알고 싶은데 헷갈리게 생겼다는 뜻이야. 자, 보통 쓸 때 있잖아요. x 있는 항을 먼저 쓰고 여기 좌변의 상수가 얼마야? x의 개수는 얼마? 2, 그치? 그러면 헷갈리면 이렇게 해봐. 항은 몇 개야? 2개. 뭐랑 뭐가 있어요? dx랑 9 앞에서 자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항이 있어. 그럼 x의 개수는 얼마고? 2. 상수항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쓸 때 있잖아. 요 x 붙은 애들을 먼저 쓰고 상수항을 마지막에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얘는 예쁘게 써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지? 근데 이거는 3이라는 상수항이 먼저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얘를 x가 있는 항을 먼저 써보려고 그래. 그러면 뭐랑 무슨 항이 있어요, 이게? 그치? 근데 이걸 먼저 쓰지 않는 얘기야, 이 앞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불러봐. 3 써? 그럼 안 되지. 3의 부호가 뭐야, 사실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좌우변 똑같아? 안 똑같아? 보니까? 안 똑같지? 그죠? 왜? 이 앞에 마이너스는 이 앞에 플러스잖아요. 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보면 되고 3번 봐봐. 니네 책에 거기 뭐 4랑 5밖에 안 써있지, 그치? 모양이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 안 똑같아. 근데 더군다나 그거는 등식이야? 그거 무슨 식이지?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식도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3번도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고 5번 봐봐. 좌우변 모양 똑같아? 안 똑같죠? 그러니까 항등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분명 좌우변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없어. 선생님 오늘 새로운 내용 알려줄 거는 없는데 푸는 형태가 어떤 문제에 따라 어떻게 푸는 게 달라지는지만 얘기하고 말 거야. 볼게요. 잠깐만.
등식은 뭐랑 뭐가 있다고? 항등식이랑 그렇죠. 방정식. 근데 너네가 앞으로 주구장창 보게 될 거는 이 방정식을 주구장창 보게 될 거예요. 883번 잠깐 봐볼게. 자, 항등식은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근데 좌우변 모양이 어때야 한다? 그렇지.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2x-3b는 ax 플러스 9래. 근데 이게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쌤이 x에 대한 뭔 말인지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아닌가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문제 끝에 가보면은 상수 ab라고 돼 있거든요. 얘들아 상수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쉬운 말로 말하자면 아무거나 저기 있잖아 상수항 할 때 그쵸?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 그래. 분수든 소수든 자연수든 뭐 음의 정수든 상관없어요. 숫자만 있는 애들을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이 여기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얘네가 숫자라는 뜻이야. 말을 하자면.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가 문자 취급을 해줘야 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일까? A는 숫자라고. 응? 그치. X만 무슨 취급을 하면 된다 우리가? 문자 취급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문자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이제 차수로 우리가 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A, B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차수를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몇 차일까? 1차. 그치. 왜? 지수가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문자 취급 당하는 애들한테만 우리가 차수를 따져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x에 대한이라는 말은 뭐만 문자 취급해라? x만 이제 문자 취급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 소관에도 이런 말 뜻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제 조금 쉬워지는 건데, 자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양쪽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요 좌변에 EX라는 항이 있다. 그 다음에 좌변에 상수항은 그럼 마이너스 3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3b가 상수항인 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변에 AX라는 항이 있고 플러스 9라는 상수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b랑 뭐가 똑같다? 9가 똑같다. 자 그러면 b의 값을 구하려면 있잖아. 이제 좀 요령을 보여줄게요. 문제 빨리 풀 때. 2b가 만약에 6이래. 그럼 b 얼마야? 3이지. 근데 쉽잖아 이거는.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b의 개수가 얼마야? 2지. 요 2지. 이걸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줘. 식을 쓸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 약분하니까 이렇게 1이 되고 얘 2분의 6이니까 2, 1은 2, 2, 3은 6 해서 b는 얼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봐봐요. 그러면 b 앞에 3이 곱해진 게 아니라 얘 뭐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는 양변을 뭘로 나눠준다? 그렇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 약분하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얘 잠깐 떼놓고 생각해봐. 3분의 9 얼마예요? 3이지. 근데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이 3분의 9가 3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상수항 노란 색깔끼리 같음을 이용을 해서 b값을 구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b는 a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항등식은 좌우변 모양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요. 그 눈으로 잠깐 보기만 해봐, 너네 책에. 884번 봐보면 그 네모난 박스 안에 좌우변 따로따로 봤을 때 좌변이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 그치? 근데 거기 괄호가 있죠, 좌변 안에. 그러면 괄호를 없애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식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야. 좌변에 무슨 법칙? 분배 법칙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좌우변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885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거를 잠깐 같이 볼 텐데 같이 볼 건데요. 보자잉. 거기에 있는 A 혹은 뭐 X, B 이게 다 문자로 보이면 안 돼. 거기 식 안에서 얘들아 뭐만 문자로 보여야 될까? 885번에 X만 문자로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A랑 B는 다 그냥 숫자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의 개수가 있잖아. 만약에 a가 5라고 쳐보자. 그럼 이거 5 빼기 1이니까 이건 4x인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여기서는 a-1인 거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변의 x의 개수는 뭐예요? 우변의 x의 개수? 2분의 5.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885번에서 어디 줄치면 되냐면은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참. 줄쳐봐.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참. 이게 무슨 식이라는 뜻일까?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아까 쌤이 항등식은 있잖아. x 양변에다가 0, 0 넣든 100, 100 넣든 5, 5 넣든 항상 뭐라고? 참이 같다. 항상 같다라는 건 항상 옳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라는 표현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이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은 너네 1학년에 몇 년도냐? 25년도야? 고등학교 1학년이면 너네가 몇 살이에요? 17, 20. 27년. 그러면은 그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름이 이제 공통 수학으로 바뀌어. 지금은 그냥 고등 수학 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하 이렇게 있어 1학년 게. 근데 그때 되면은 교육과정 조금 바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방금. 공통 수학이라고 해. 공통 수학.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때 가면은 또 항등식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내용이 다 똑같진 않겠죠?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아.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항등식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a-1 말하자면 좌변의 x의 개수와 우변의 x의 개수는 얼마랑 똑같다? 2분의 5랑 똑같다. 자, 그러면 A에서 1을 빼서 2분의 5가 나왔죠? 그러면 A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이거 그냥 초등학교 내용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네모값. 그래서 야, 너는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구해? 야, 분수 넣으니까 바로 모르냐? 이거 얼마란 게? 7 어떻게 나온 거야? 5더하기 그치. 그쵸.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이게 자꾸 7인지 얼마인지 생각을 이 숫자를 구해내려고 하지 말고 크기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 네모에서 7을 뺐더니 5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 큰 거에서 요걸 빼가지고 얘는 요놈보다 좀 더 어떻게 됐겠어?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얘보다. 얘에서 이걸 빼니까 이 아이는 이 주인공보다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작아서. 그치? 뺏겼으니까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일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줘야 된다? 얘를 구하려면 1과 2분의 5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2니까요. 더하면 2분의 7.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뒤에 나오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쌤이 아직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있으면은 얘 그냥 이거 넘기면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쌤이 써먹지를 못하니까 초등학교 과정으로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애매하게. 자, 그 다음에 좌변의 상수항 얼마예요? 요 위에서? 마이너스 3분의 5변의 상수항? B. B는 저렇게 가운데 놔도 되고 위에 놔도 되고 분자에 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이가 어때야 돼? 항등식이니까. 근데 둘 다 마이너스 있잖아, 얘들아. 양변에. 그러면 그냥 둘 다 플러스로 고쳐도 돼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했다라는 뜻인데 근데 얘들아 있잖아, 이거. 이런 거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둘은 같아, 달라? 그치? 같이. 그러면은 얘네를 같이 역수를 해. 그러면 이거 6분의 2가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죠. 이 같이 역수했는데 같아, 달라? 같지? 왜? 이 약분해봐 얼마야? 그러니까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것도 같이 역수를 해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겠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 그럼 얘 같이 역수해보자. 그럼 이거 뭐야? 1분의 3. 여기는 1B분의 2니까 그냥 B분의 2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알려줘봐 볼게. 얘들아, 이거랑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6. 그치? 이렇게 대각선 곱하니까 6 나오네. 이렇게 대각선 곱하니까 얼마 나와? 6. 얘들아, 이렇게 어떤 분수 모양끼리 같다라고 나오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항상 크기가 어떠하다?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B값만 단지 모를 뿐인데 있잖아. 대각선끼리의 곱은 항상 어떠하다?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3 곱하기 B니까 3B인 거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지? 그래서 3B는 얼마?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값 구하려면 이거 얘들아 양변 얼마로 나눌까? 그치. B의 개수로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약분하면 1 이렇게 되니까 B는 얼마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방정식 같은 거 푸는 다 구하는 요령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B의 개수로 항상 양변을 나누어 주자.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은 어떠하다? 같다. 이런 두 가지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쌤이 내용은 여기까지 나가고 앞으로 돌아가볼까? 선생님 기억으로 104쪽부터 숙제였던 것 같은데 A단계 빼고 그러지? 아니 A단계는 그냥 너네 하면 되니까 B단계에서 숙제가 104페이지부터였던 것 같다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틀린 거 좀 먼저 가보자. 대표 문제는 선생님이 했으니까 그거 빼고 아닌데 안 한 것도 있어? 780번 없어요? 81 82, 83, 84, 84. 이거 안 했어?
93, 94, 95, 96, 97, 98 이렇게.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있잖아. 너네가 지금 뭐가 안 돼서 틀리는 거 같냐면은 그뭐 84번이라던가 아니면 87번, 88번 이런 거는 그냥 세우는 게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직은.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것들이나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질문 이렇게 손 들었던 질문들을 봐보면 아직 식을 정리하는 그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쌤이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저번 시간 그렇게 했었잖아. 그렇게 연습하면서 선생님이 어디부터 틀렸는지 이렇게 탁 찝어줄 테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고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빼고 지금 104쪽부터 고치고 있어 봐봐.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풀이 다시 또 같이 할게요. 84.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넣었는데 784번 봅시다. 자, 15,000원짜리 과일 바구니가 있대. 근데 사과는 한 개의 가격이 2A1이고 배는 한 개 가격이 B1, 멜론은 한 개 가격이 7A1이다. 이때 이 15,000원짜리 과일 바구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사과는 4개가 들어있고 배는 3개